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고민이라면 한 번쯤 꼭 보세요. 현업의 인사이트를 담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창업을 시작하기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온라인 커머스 비즈니스는 분에 넘치는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제2의 비트코인이라 부를 정도로 꽤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 개의 스마트 스토어와 자사몰을 운영하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많은 수익과 결과물들을 매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고 보니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간 온라인 쇼핑몰들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롱런하는 마켓, 더 나아가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만의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마이크로 타겟. 온라인 커머스의 성패는 사실 지금 2단계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고민을 할 때 어떠한 제품을 판매할지를 고민하는 것부터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품을 선정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것인가 라는 고민입니다. 지금 커머스 시장에서 거의 넘사벽이라고 여겨지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무신사인데요.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면서 패션 비즈니스의 일장이라고 봐도 무방한 곳입니다. 혹시 무신사의 시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레 신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는 이야기가 번지면서 차츰 나이키, 아디다스 등의 제품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떤가요? 신발뿐만 아니라 패션 전체로 카테고리가 확장되었고, 옷 살 때에는 무신사부터 로그인하고 보는 상황까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신사라는 플랫폼이 여러 카테고리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브랜딩 작업에서 무신사는 거의 정점까지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의 무신사의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해서 우리도 다양한 카테고리의 제품들을 판매하는 브랜드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무신사가 아니라 무옷사, 무진장 옷이 많은 곳으로 시작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성장하기 전에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명확한 타겟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타겟들은 반드시 마이크로 해야 합니다. 제가 새로운 브랜드나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는 건데요. 어떤 타겟들이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제별 카페, 생활 전체를 한 번씩만 둘러보세요. 어떤 타겟들이 어떤 주제로 많이 모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머릿속에 입력해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마이크로한 타겟들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아기자기한 제품을 좋아하는 2030 여성의 타겟으로 정의를 했다면 이제는 집에서 베이킹이나 홈카페가 취미인 2030 여성의 형태로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더 좁고 더 작은 개념으로 타겟팅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타겟팅입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 타겟 페르소나. 페르소나라는 단어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면, 인격을 의미하는 이 단어를 타겟에다 갖다 붙이면 타겟 페르소나가 되고, 우리는 이를 타겟을 굉장히 구체적인 인물로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얼추 내용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브랜드를 찾는 타겟은 어떤 사람인가요? 만약 2040의 여성 정도로 타겟을 정의한다면 굉장히 과거 시대의 브랜딩 타겟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팔았죠.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진 신제품이 나왔다고 알려만 주면 남녀노소 구분 없이 구매하던 시기는 90년대입니다. 지금은 같은 기능, 비슷한 브랜드가 너무나도 많기에 내가 타겟으로 하는 오디언스가 명확하지 않으면 수백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해도 그럴듯한 효율을 내기가 힘듭니다. 적정 수준의 타겟 페르소나를 잡는다면 연령대, 성별, 직업군, 지역, 생활 패턴 정도는 정의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홈카페 용품 브랜드를 런칭할 때 잡은 타겟 페르소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그리고 여성, 직장인이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혹은 결혼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는 정도의 페르소나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집에서 홈카페를 왜 즐길까라는 고민을 하니 주변 지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많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직장과 생활이 안정화된 사람들이 집에 초대를 많이 하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타겟 페르소나를 잡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렇게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작업은 추후 어떤 플랫폼이든 광고 집행할 때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다음 등 광고를 집행할 때 광고를 보여줄 타겟을 설정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페르소나를 일일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적은 광고비로도 최대 효율을 낼 수 있었습니다. 어디 광고뿐일까요? 해당 페르소나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기만 하면 추후 홍보 전략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 프리미디어 플래닝. 우선 저는 마켓을 운영하면서 광고 대행사를 전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광고비 자체가 대행사를 낀 만큼 예산이 넉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미디어 플래닝, 즉 광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 이 광고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럴듯한 브랜드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볼만한 것들입니다. 우선 광고를 클릭해서 넘어가는 랜딩 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은 브랜드 감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하는 전 상품의 무드가 통일되어 있다든지 상품의 종류가 비슷하다든지 다양한 요소들에서 브랜드 제품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상 가장 쉬운 것은 색감을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브랜드는 브랜드 컬러가 있나요? 색보다 머릿속에 쉽게 기억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서 브랜딩을 정말 잘했다라고 판단하는 브랜드는 바로 이 패스룸이라는 브랜드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만으로 제품의 특장점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쉽게 기억되는 색감이다 보니 이제는 애견용품 하면 패스룸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볼만한 것들입니다. 몇몇 기존 창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상품을 올렸는데 판매가 잘 안 되고 광고에도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정말 우수하다거나 소비자의 마음에 쏙 들지 않으면 그 제품 하나만으로 소비자를 구매 전환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관심 있을 만한 제품들이 구경할 만큼은 있어야 합니다. 서로 연관없는 제품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비슷한 무드, 비슷한 카테고리의 연관성 있는 제품들이 단체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본 설정이 완료되어야 그제서야 미디어 플래닝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했을 때 효율적으로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미디어 플래닝에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조만간에 영상으로 따로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쇼핑몰을 운영하기 전 3가지 인사이트에 대해 공유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됐고 머릿속에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쇼핑몰 오픈을 준비 중이시거나 먼 미래에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오늘 공유드리는 내용들이 구독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단 1%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주말을 쪼개 만든 이 영상에 들인 노력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돼지 꿈꾸세요. 꿀!